어머님, 혹시 이 집은 누구 명의예요? 왜? 갑자기 그걸 묻는 거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오후 대비로 재산 정리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재산에 관심 많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걱정되어서.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엄마, 사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편하게 사시려면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니들이 왜 내 재산 걱정을 해? 어머님의 노후가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라니? 내가 죽기라도 한다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내가 언제 아프다고 했니? 어머님, 저희가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가족인데.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걱정을 하는 게 가족이니?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평범한 어머니인 김명화입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들의 얼굴이 보였고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아들, 네가 웬일이니? 엄마, 뵙고 싶어서 왔어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이 많네. 여행 온 거야. 아, 그게 며칠 머물러도 될까요?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도 사왔어요. 예전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기억도 안 나는데.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부부의 행동이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저것 살피며 집안을 둘러보았고 아들은 자꾸 저희 안부를 물으며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내가 왜 병원을 다녀? 멀쩡하다니까. 어머님, 저희가 못 찾아뵙고 연락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의 시선이 계속 제 지갑과 핸드백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자꾸 집안 살림에 대해 물었고 며느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지나치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참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지 않으세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니들은 왜 갑자기 찾아온 거니?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주방에서 서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며칠만 있어보자. 그동안 상황을 살피면서 라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들이 단순히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에게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의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전세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어머님, 잠시만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아들의 사정이 어떤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표정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라는 게 얼마나? 한 달, 아니, 2달 정도만요. 그동안 다른 집을 알아볼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알았다. 잠시는 있을 수 있어. 처음에는 잠시라는 말을 믿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들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은 점점 늘어갔고 집안 곳곳에 그들의 물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은 언제 알아볼 거니? 엄마, 지금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머님, 저희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노력을 해보렴. 식사 시간이 되면 며느리는 제가 밥을 차려주기만을 기다렸고 설거지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생활비 한 푼 내지 않으면서도 마치 이곳이 그들의 집인 양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은 준비됐어요. 어머님. 내가 왜 니들 밥까지 챙겨야 하니? 어머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내 생활이 있어. 같이 산다고 해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지갑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장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그래? 그럼 네가 사오렴. 돈이 지금 저희가 좀 빠듯해서요. 항상 돈이 없다면서 왜 밖에서 쇼핑한 봉투는 자꾸 늘어나는 거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경제 때문이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이해는 하지만 너희도 노력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니? 곧 해결될 거예요. 엄마가 좀만 더 참아주세요. 대화를 나눌수록 그들이 정말 떠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영구적으로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주방 테이블 위에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었고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느라, 이 영수증은 뭐니? 아, 어머님. 마트에서 장 좀 봤어요.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어서요. 근데 왜 내 카드로 결제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에 꼭 갚을게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필품보다는 명품 화장품과 옷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물어보고 쓰렴.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앞으로 필요한 건 나한테 말하고. 물론이죠. 어머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지갑을 찾다가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라, 혹시 내 카드 봤니? 카드요? 아니요, 못 봤는데. 분명히 지갑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디 두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불안한 마음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최근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가본 적 없는 백화점에서 여러 건의 결제가 있었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사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라, 네가 내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했니? 어머님, 그게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왜 거짓말을 했어? 카드 못 봤다면서. 당황해서 그만.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이 거실에서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지만 며느리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와이프가 내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했다. 그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에 명품을 사? 의견이 팽팽하게 오가는 사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카드 당장 가져와.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카드와 통장을 제 방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어머님, 저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반성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 물건에는 손 떼지 마. 알겠니?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제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눈빛에서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무심한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은 누구 명이에요? 왜? 갑자기 그걸 묻는 거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노후 대비로 재산 정리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재산에 관심 많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걱정되어서.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난 아직 멀쩡해. 그런 걱정은 20년 뒤에나 해도 돼.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와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진지해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편하게 사시려면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니들이 왜 내 재산 걱정을 해?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라니? 내가 죽기라도 한다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내가 언제 아프다고 했니? 어머님, 저희가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가족인데.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걱정을 하는 게 가족이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챙기고 싶어요. 갑자기 효자가 됐네?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심. 니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뭔지 나도 알고 싶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명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할 말 없니? 갑자기 왜 재산에 관심이 생겼는지. 어머님,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어머님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모시고? 내가 왜 니들한테 모셔줘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장기간 머무름, 그리고 이제는 재산에 대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오간 후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저에게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예요? 왜? 네가 해줄 거니? 제가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더 맛있죠.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요리를 못한다고? 며느리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며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빨래도 좀 해주세요. 제 블라우스가 급하게 필요해서요. 빨래는 네가 직접 하렴. 난 네 하녀가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는 건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매번 그 말만 반복하네. 얼마나 더 도와줘야 하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이 대화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세탁기 돌려주세요. 내 셔츠도 빨아야 해요. 너까지 그러니? 네가 직접 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하시는 김에 같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힘드실 것도 없는데. 내가 언제부터 니들 집사가 됐니?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당당하게 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은 일찍 차려주세요.
저 면접 가야 해요. 면접? 드디어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거니? 네, 어머님.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아침도 스스로 챙기는 게 어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제가 면접 간다고 했잖아요. 너 자신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럴 거면 저희 보고 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니? 니들이 들어온 거잖아. 며느리는 화가 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화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와이프 오늘 중요한 면접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아침을 차려줘야 할 이유가 되니?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녀처럼 부리려는 사람들이 가족이니? 그날 저녁, 며느리는 면접에 떨어졌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면접에 늦어서 그런지 떨어졌어요. 아침만 챙겨주셨어도. 네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어른이면 책임감을 가져야지. 어머니는 정말 저희를 도울 생각이 없으신 거죠? 니들은 날 도울 생각이 있었니? 그날 밤 늦게 갑자기 갈증이 느껴져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이는 대화 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어머님이 생각보다 완고하셔.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가 집을 넘겨주실 거야.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이. 그런데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어머님은 완전히 경계하고 계시잖아요. 인내심을 가져. 우리가 여기 있으면 엄마도 결국 지치실 거야. 아들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채로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그냥 버티는 게 답이지. 우리 어디 가겠어?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해요? 우리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엄마가 우리를 내쫓을 순 없어. 법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엔 지치셔서 포기하실 거야.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어머님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있어? 우리 전세금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실수로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물 마시러 가는 중이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늦게 깨어 계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니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얘기하고 있었니? 그냥 우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 내 집에 눌러 앉을 계획?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방금 니들 대화 다 들었어. 내 집을 가로채려는 계획 말이야.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분명히 엄마가 집을 넘겨주실 거라고 했잖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저희는 단지 미래를 위한 대화를 나눈 것뿐이에요. 저는 그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재산에 대해 물어본 이유, 집에 눌러 앉으려는 이유까지. 그만 둘러대. 니들 속셈이 다 보여.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표현했나 봐요. 어머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당장 가방 싸. 내일 아침에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는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쏘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대화 좀 해봅시다. 이건 정말 오해예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니들이 보여준 행동이면 충분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내 집에서 나가. 밤새 잠을 설치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을 내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쫓아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내려올 때, 저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오해예요. 우리 대화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야. 니들 계획 다 들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기회는 줄 수 있지. 하지만 방식을 바꿀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이 비쳤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저희를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너희 둘이 나가서 2달만 살아보면 내 재산 일부를 줄 생각이 있어. 정말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재산을 주신다고요? 진짜 약속하는 거죠? 2달만 버티면 되는 건가요?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모습이 역력했지만 저는 태어난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독립해서 살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잘해볼게요. 어머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독립이어야 해. 내 돈 한 푼 없이 니들 힘으로만. 며느리는 아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갑자기 적극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오늘 중으로 이사 준비해.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 네, 엄마. 그런데 2달 후에 어떤 재산을 주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2달 후에 얘기하자. 일단 니들이 진짜 독립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지. 그들은 정말 믿었던 모양입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가까운 월세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찾아본 월세가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래도 될까요? 상관없어. 어디든 니들 맘대로 해. 엄마, 혹시 이사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니들 힘으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 약속 아니었니?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정리했고 저녁이 되기 전에 집을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님, 2달 후에 다시 뵐게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엄마,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저희 열심히 살아볼게요. 걱정 마. 약속은 지킬게. 니들도 약속대로 독립해서 살아봐.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설 때 그들의 눈빛에는 재산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서 아들 부부를 내보낸 후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오르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 니들은 어때? 네, 저희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월세방이 생각보다 좋네요. 그거 다행이구나. 독립생활은 어때?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밝게 말하려는 듯했지만 뭔가 힘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그런데 엄마, 혹시 약속하신 재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 2달 후에 얘기하자고 했지. 알겠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너희 노력하는 모습 보고 싶어. 통화를 끊자마자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월세방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 사진 좀 보내봐. 사진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약속하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2달 후에 얘기하기로 했잖니. 그렇게 2주가 더 지났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예전과는 달리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들어와. 사실, 저희가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독립생활이 그런 거지. 다 경험해봐야 알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소박해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어머님 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니? 아, 네. 사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도움? 우리 약속은 니들 힘으로 2달 살아보는 거였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이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지. 그래야 진짜 독립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약속은 약속이야. 2달 동안 니들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잖아.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표정에서 원망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간 지 1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한 차림새로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장 보는 중이니?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지내? 독립생활은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가장 저렴한 라면과 생필품만 담겨 있었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충격받았어요. 이번 달에는 난방도 줄이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그런 거야. 돈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어머님 댁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마트에서 장 볼 때마다 돈이 확확 나가네요. 그제서야 내 마음을 이해하겠니?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니들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게 우리 약속 아니었니? 알아요. 하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남편도 취업하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 않네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누가 쉽게 살겠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금방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신 재산은 아직 유효한 거죠? 물론이지. 2달 동안 니들 힘으로 살아내면 그 말씀 믿고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돼. 그게 진짜 독립이야.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 댁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남편도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 자주 싸워요. 돈 문제로요.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야.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야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며느리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제 어른이잖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급하다고 해서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해.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독립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2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아들로부터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고 그동안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움이라니? 무슨 일 있니?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니들 힘으로 2달 살아보기로 했잖아. 아들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요. 급하다고 해결책이 달라지진 않아.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저희가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력했다고? 진짜 노력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울먹이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시 여기서 살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안 된다. 너희도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 스스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은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돼. 그게 인생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초조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신 재산은요? 2달 다 되어 가는데. 약속? 니들 하는 거 보고 주겠다고 했지. 지금 준다고 한 적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생? 그동안 내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았던 건 뭐라고 생각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희를 완전히 속이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야.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마음에 드는 건데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돈만 바라보고 가족을 이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십니다. 남편에게 다 말할 거예요. 그래, 아들한테 가서 니들의 진짜 속셈이 들통났다고 말해. 며느리가 떠나고 이틀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약속했던 2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산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됐죠? 약속대로 재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은 아직 며느리에게 제 말을 전해 듣지는 못했나 봅니다. 2달 지났니? 아직 며칠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어차피 며칠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약속은 약속이지. 정확히 2달이 되어야지. 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지만 여전히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내 재산을 줘야 하는 이유가 되니? 약속하셨잖아요. 2달 독립해서 살면 재산 일부를 주신다고요. 니들 하는 거 보고 주겠다고 했지. 지금 준다고 한 적 없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천천히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생? 너희가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봤어. 결과는 실망스럽더구나. 엄마,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희를 속이신 거네요? 속인 적 없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잖니.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독립이 아니라 날 이용하려고만 했어. 계속 손 벌리고 도움만 요청했지? 그건 정말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독립하려면 어려워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며느리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와이프가 어머니께서 저희를 완전히 속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 네 와이프는 내 카드로 명품 쇼핑하던 일은 잊었나 보네. 그건 그때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다고요. 필요한 물건. 명품 가방이 생필품이었니?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너희 스스로 해결해. 어른이면 책임감을 가져야지.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건가요? 돈만 바라보는 아들에게 줄 생각 없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부터 깨달아. 아들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이 정확히 지난 날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분노한 얼굴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요, 어머님. 저희 정말 고생했어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고생. 니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다 지켜봤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엄마 약속 안 지키실 겁니까? 거실로 들어오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거칠게 앉으며 손을 떨었고 며느리는 서 있는 채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사기죠. 저희를 완전히 속이신 거잖아요. 속인 적 없어.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니들의 행동에 달렸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론 실망스럽기만 해.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며느리도 점점 흥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저희가 2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알아. 하지만 고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진정한 독립과 책임감이 필요한 거야. 어머님, 저희는 매일 아껴가며 살았어요. 라면만 먹고 버텼다고요. 진짜 독립이란 어려워도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순간 아들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진면목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애초에 내 재산만 노리고 왔던 니들이 할 말은 아니지. 뭐라고요? 저희가 재산만 노리고 왔다고요? 그럼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였니?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항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희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도움이 필요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내 카드 훔쳐 쓰고 진명이까지 캐물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혹감으로 바뀌었고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진짜 최선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화내고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텐데.
돈은 쉽게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잘 사는 걸 보면 줄 수도 있지. 분노가 가라앉은 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진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같이 살자고. 방금 전까지 화내던 모습은 어떻게 된 거니?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애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왜 다시 같이 살자고 하는데? 독립하기로 했잖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옆에서 모실게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드릴게요.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어?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아들은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연기 같은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처럼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많이 힘들어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월세는 어떻게 냈어? 몇 주 전까지는 할 수 있었잖아. 집주인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대요. 내일까지 나가래요.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과장되게 느껴져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전략이 애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도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 스스로 살아가야지. 엄마, 제발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실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미 니들 진면목 다 봤어. 어머님, 저희가 정말 간절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들 부부의 간절한 애원에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 정했어. 이제 니들 길은 니들이 찾아가. 엄마,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재산 때문에 나타난 사람들한테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다. 어머님, 전 정말 어머님을 생각했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만해.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붓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혼자 왔어요. 며느리? 아들은 어디 있니? 남편은 모르게 왔어요. 제가 정말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그녀의 행동이 또 다른 연기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머님, 저희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어제 월세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건 니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야. 내가 왜 나서야 하니?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 시선이 신경 쓰여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제 잘못이에요. 이제 와서 책임을 진다고? 그동안은 뭐 했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제대로 못 차렸어요.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얘기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어떤 계산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도 어딘가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하신 재산도 조금이라도. 역시 목적이 있었구나. 나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실수를. 이제야 니들 삶의 무게를 알겠니? 하지만 난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도움 줄 생각도 없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다시 슬픈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 진짜 반성이라면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이제 그만 가.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해.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가렴.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결국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그날 저녁,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벨 소리에 문을 열자 술에 취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요. 기회를. 아들아, 술 냄새가 진하구나. 정신 차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희를 이렇게 내쫓으면 위협하는 거니? 들어가서 푹 자고 정신 차려. 아들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재산 노리는 게 가족이니?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무 늦었어.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했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닥에 깨진 화분 조각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겠네. 제 혼잣말이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뭘 하고 살지? 이제 내 시간이니까. 그래,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예 교실에 등록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누군가의 하녀가 아닌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네. 정말 달라 보여. 그래? 달라 보여?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그럼 얼굴에 생기가 돌아?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모진 말로 내쫓긴 했지만 그래도 제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을 때 뜻밖에도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 니는 어때? 네. 저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또 돈 때문이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이니? 다른 목적은 없고? 진심입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래, 너도 좀 달라 보이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다시 시작? 무슨 의미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이용하려 했던 것.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야 그걸 깨달았니? 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저희도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니들 인생도 니들 것이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이용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단호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독립할 수 있게 한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아들도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